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일 모르겠는 건 역시 내 마음? 정우열의 그 마음 괜찮음? 열받고 상처받은 마음 다독다독 치료해주러 오셨어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오늘 우리 번아웃 증후군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네. 왜 번아웃 증후군을 주제로 잡으셨는지 궁금했어요. 이게 한 달쯤 전에 이슈가 됐었어요. 네. 원래 최근에 좀 많이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일 때문에 많이 지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좀 한 달 정도 전에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다시 한번 됐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국제질병표준분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기준들을 다 마련하는 건데 30년 만에 개정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용어만 있던 이 번아웃 증후군을 좀 제대로 거기서 기술을 한 거예요.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네. 뭐 정식 진단이라고 딱 질병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좀 처음으로 기술을 제대로 했고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번아웃 증후군을 좀 정의를 했어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로 개념화한 증후군이다. 그리고 이게 건강 상태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인자다. 이런 식으로 뭔가가 공식화된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오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전 뜨끔했잖아요, 선생님. 왜요? 지난주에 저 보시고 그냥 제 눈빛만 보고 딱 번아웃 증후군이군 해서 가져오신 줄 알고. 도둑이 제발저리군요. 예, 아주 많이 저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니까 정말 다행이다 싶고요. 많은 분들이 또 번아웃 증후군 이야기 나눈다고 하니까 궁금증 보내주고 계신데요. 일단은 좀 개념을 알고 상담이 이어가야 되니까 네. 정확하게 이 번아웃 증후군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번아웃 증후군 뭐 말 그대로 번아웃 된 거예요. 이제 소진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다 타버려서 네. 소진됐다. 뭐가 탔냐? 나의 심리적인 에너지가. 물론 이제 신체적인 에너지도 있겠지만 그 신체적인 에너지와 동반돼서 심리적인 에너지가 소진돼 버린 느낌. 쉽게 말하면 이제 마음이 지친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으로 힘들어하는 거를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뚜렷한 증상도 있어요. 네, 이제 이거 역시 구체적으로 딱 4개의 증상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네. 첫 번째는 에너지 고갈 및 소진, 탈진 뭐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업무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 뭔가가 이렇게 좀 멀리 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 다음에 업무에 관한 부정적인, 냉소적인 이런 감정이 늘어난다. 공감되시나요? 여기 직장이라서 말할 수도 없고 참 그런 거죠. PD님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직무 효율 저하. 이게 다 서로 4가지가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네. 소진됐으니까 일하기 싫고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능률도 떨어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걸리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은 그만큼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고 봐도 되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신호로 여기고 조금 이제 쉬엄쉬엄 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은데 보통 네. 그렇지가 않고. 네. 아까 오프닝 때도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 할머니들 열심히 일하셨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거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그게 또 패턴이 돼서 쉬지를 못해요. 힘들면서도 계속 참고 견디는 게 왠지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 그래야만 더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계속 이런 그쵸. 식으로 태우기만 하는 거예요. 쉬면 뭔가 안절부절 못하게, 그렇죠. 안절부절하면서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약간 번아웃 증후군에 잘 걸리게 되는 성격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지금까지 말한 거랑 딱 관련이 돼요. 쉬지 못하는 성격인 거죠. 쉬지 못해. 네, 이제 성공지향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사람들한테 더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당연하죠. 일에 너무 몰두를 해서 휴식의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건데, 성격 유형, 특히 이제 정신과에서 다루는 성격 장애와 관련 지어서 유형을 살펴보자면 강박적 성격이랑 관련이 되는데,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은 강박적 성격은 뭐냐면은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신가요? 몰랐네요.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했구나 내가. 이게 완벽주의가 네. 특징이 뭐냐면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꼼꼼히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힘들면서도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마음이 편해져서.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일이 몰리고 그만큼 쉬지를 못하는 거죠. 어떤 이제 직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 상사도 있고 업무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이 나한테 떨어졌었을 때 누가 나한테 일을 줬었을 때 이게 무리다 싶으면 좀 거절할 수도 있고 이제 일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야지 조절이 되는 건데 네. 이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거의 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아, 눈물 나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또 계속 일이 몰리는 건데 네.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그 의존적인 성격인 분들이 또 그게 많이 되거든요. 의존적인 성격이 뭐냐면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게 의지하고 또 나의 상사를 되게 의지해서 내가 만약에 거절했다가 그 어떤 지지를 못 얻으면 내가 너무 외로워질까봐 너무 힘들어질까봐 사람 잃을까봐? 네, 붙어 있으려고 그냥 무리해서 계속 거절 못하면서 일을 하니까 당연히 번아웃이랑 관련이 됩니다. 그래요. 뭔가 좀 마음이 참 씁쓸해지는데. 이게 알면서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요. 함정이죠. 네. 그래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회복해보려 했지만 잘 안 돼서 제가 번아웃 증후군에 걸렸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번아웃 증후군 자체는 뭐 걸린다 안 걸린다 이 질병으로 보기엔 애매한데 제가 오늘 이거를 다루는 중요한 이유는 네. 이게 정식 질병이 아니라서 그냥 하나의 현상이구나 뭐 좀 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말 그대로 쉬면 돼요. 번아웃 증후군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못 쉬어. 그것도 그렇고 착각을 해요. 이걸 냅두면 네. 진짜 질환인 가장 많이 겹치는 게 뭐냐면 우울증 또는 범불안 장애인데 이게 진단 기준을 말씀드리면 아까 그 번아웃 증후군 말씀드린 4개가 다 겹쳐요. 우울증도 이제 피로한 거,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네. 그다음에 무가치하게 자꾸 생각되는 거 이것들이 다 증상이거든요. 이게 번아웃 증후군이랑 많이 겹치잖아요. 네. 그다음에 범불안 장애도 증상이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이 어렵고 쉽게 짜증이 나고 이런 게 다 번아웃 증후군과 겹쳐서 이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되고 네. 사실은 우울증인데 뭐 번아웃 증후군이니까 좀 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방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번아웃 증후군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더불어 관련되는 우울증이나 범불안 장애도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서 오늘 들고 나왔어요. 앞으로 또 시간이 되면은 그런 것도 하나씩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료 방법들이요. 네. 치료는 이제 그런 건 당연히 병원에서 뭐 약물과 상담 치료가 있겠고 번아웃 증후군 자체는 뭐 치료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관리 또는 네네네. 예방을 어떻게 할까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방법 살짝만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보통은 뭐 번아웃 증후군 자료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뻔한 것들이 나와요. 뭐 내일 일은 내일 해라. 네. 노라고 말해라. 네. 대화 상대를 만들어라. 네. 열심히 쉬어라.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내가 성격이나 여러 가지로 못하는 걸 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예방법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온 거부터 해볼게요. 일단 2603번님이 회사가 어려워 무급휴가 일주일째인데 쉬고 있어도 쉬고 있는 건지 불안하고 인력시장 두드려도 소심한 성격에 늘 언저리만 돌다 오는데 모든 게 참 어렵네요. 공황장애까지 오려고 합니다. 또 회사 나가서 대면 하기가 참 한숨만 나오네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고 있어도 쉬지 못하는 느낌인 거죠. 네. 근데 뭐 소심한 성격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일만 하는 게 뭔가 성공이랑 관련이 많을 것 같지만 이제 요즘 같은 4차 산업 시대에는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일을 열심히 하고 싶고 그 생존의 뇌라고 보통 그냥 쉽게 부를 수 있는데 네. 그런 뇌도 잘 작동을 해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 작동해야 되는 뇌가 뭐냐면 그냥 쉬는 뇌, 좀 쾌락을 추구하는 좀 그런 뇌예요. 굳이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게 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는 교감신경이고 그다음에 좀 쉬엄쉬엄 이완하면서 나 좋은 거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그런 게 같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2604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이 아마 쉬지를 안 했거나 못했거나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일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무급휴가 일주일이어도 아 좋다 이참에 좀 제대로 쉬어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이것저것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해보게 되는데 지금처럼 쉬어도 쉬고 있지가 않고 또 이런 분들은 쉬어도 뭔가 진짜 제대로 열심히 쉬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들어서 더 못 쉬어요.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쉬어야 되는데 정말 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한 파스코님은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끝나면 식욕도 없고
돈 있어도 쇼핑도 하기 싫어요. 이것도 네. 번아웃인가요? 이것도 이제 의욕이 떨어지는 거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라서 이것만 보고는 뭐 최소한 번아웃은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예방법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에너지가 떨어졌잖아요. 네. 에너지가 떨어진 분들은 계속 쉬고 싶거든요. 에너지가 떨어졌으니까 쉬면은 회복되겠지. 근데 또 우리 몸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특히 정신과 의사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이 멘탈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멘탈 관리는 멘탈이 아니라 피지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강해지고 싶으면 몸을 강하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운동해야죠. 지금 피곤한 사람한테 운동하라고? 네. 왜냐하면은 이 운동이라는 게 다른 여러 가지 뭐 명상이나 이완요법이나 뭐 독서나 휴식 여러 가지 부수적인 치료법, 뭐 영양제나 기타 등등 중에서 제일 근거가 있다고 증명이 된 게 운동이에요. 약물 치료만큼. 함정이 뭐냐면은 운동을 하기 싫은 게 함정이죠.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운동으로 좀 해소하는 편인데요, 네. 선생님. 네. 운동을 근데 막 열심히 할 땐 괜찮다가 한 일주일 정도만 쉬어도 다시 피곤해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운동은 이제 이게 권고사항이 딱 나와 있어요. 네.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한 또는 우울증이나 뭐 번아웃 증후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은 가급적 매일, 네? 가급적 매일 그다음에 30분 정도 이상. 너무 뭐 엄청난 운동이 아니라 그냥 살짝 땀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냥 뭐 빠르게 걷기나 산책 이런 거만 해도 돼요. 그러면 출퇴근할 때 뭐 대중교통 이용하신다고 하면 집에 다 가서 내리시지 말고 한 두 정거장 전에 내리셔서 30분 걷고. 그런 것도 그런 물론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 그게 또 함정이 뭐냐면 예. 그게 또 출근하는 길은 이게 운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편해야지 그게 운동이 되는데 네. 그게 일의 연속이 되거든요. 사실 출근 길. 그래서 퇴근할 때. 내가 그냥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시간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게 되게 불안을 더 자극하거든요. 일이 바쁜 분들 또 수험생 많은 네. 분들이.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내가 몸이 회복되면서 집중력이 더 올라가는 경험을 하세요. 멘탈이 이게 피지컬하고 관련이 너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과 의사는 바로 정신과 의사입니다. 여러분 운동합시다. 네. 같이. 네. 그리고요, 또 6930번님이요, 번아웃 증후군 20년 청춘을 다 바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20%를 한다는 통보에 지금껏 20여 년 동안 해온 저의 발자취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후회뿐이네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함께 해왔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상해가 있은 후에 조율을 해야 하는데 한마디 상해 없이 급여를 제하고 급여 명세서 받았을 때 충격에 한 일주일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데 만사가 다 귀찮고 힘드네요. 어떻게 이겨내야 네, 할까요? 굉장히 힘든 경험하신 거고 사실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일주일 정도 힘드신 거 자체는 번아웃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온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나와 있어요. 이분이 좀 잘못이라기보다는 성격이 나오죠. 20대 청춘을 왜 바쳐요? 회사에다가. 지금 혼내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혼내는 건 청취자들? 아니죠. 이게 나도 모르게 그 정도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것만이 정답이다라는 그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은 힘 빼고 하는 거를 좀 경험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운동. 지금 하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충격적으로 급격하게 힘들어졌을 때 운동을 그냥 막 하면은 해소도 되고 나의 멘탈도 뭔가가 강해지는 느낌도 들고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에 번아웃 증후군이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커피 같은 카페인 같은 걸 과량 복용하는 게 굉장히 큰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당장은 우선 일은 몰리고 피곤한데 일은 해야 되니까 힘은 안 나니까 카페인 커피 같은 거를 막 마시면서 에너지를 바짝 올려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함정이 뭐냐면은 언발 오줌누기예요. 잠깐은 되지만 결국에는 속에서는 더 소진되고 있는 거를 모르고 점점 속에서 쌓여가는 거예요. 선생님 그것도 있잖아요. 운동 안 해서 체력적으로 힘든데 커피까지 과량 복용을 해요. 네. 그러면 심장이 약간 무리 가서 두근두근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카페인의 부작용인데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한 잔에서도 그게 드러나고 어떤 네. 사람은 3잔 정도 마셔야지 그게 나오는데 네. 두근거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심리적으로 불안, 우울, 무기력 이런 거를 생기게 해요. 그래서 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뭐 번아웃이든 우울증이든 불안이든 처음에 체크할 때 커피를 얼마나 먹는지를 꼭 체크해요. 네. 그래서 커피를 너무 자주
많이 먹고 있으면 그거부터 줄이라고 하면은 꽤 많이 또 호전이 됩니다. 일단 좀 쉬시고 쉬고 운동하시고 커피 줄이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쾌락의 뇌라는 게 나한테 돌려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뭔가 내가 좋은 거를 취미든 그냥 네. 노는 거든 쉬는 거든 멍 때리는 거든 네. 일 빼고 뭐라도 해라. 그리고 6930번님은 저랑 손잡고 힘 빼는 거 꼭 하시고 너무 열정 다 바치시지 마시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8시에 라디오 와이파이 들으면서 릴렉스 하기. 우우기님이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출연료 많이 주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만 보이시나 봐. 문자 그거 하나 읽어주시네요. 번아웃이 돼가지고 이것만 보이네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심리적으로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네.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네. 이 책상 끄트머리 와 있고요. 선생님이 중앙을 차지하고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DJ 욕심 있는 건가? 죄송합니다. 제가 라디오 진행한 일에 가장 끝쪽으로 와 있거든요. 선생님이 점점 다가오시는데 저도 모르게 점점. 이게 심리적 거리를 지켜드릴게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 네. 제가 또 초면이라 몰랐네요. 사람을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편이시군요. 참고하겠습니다. 저 약간 낯을 좀 많이 네, 가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천천히 다가오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1cm씩. 예, 아주 편안한 방송이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선생님 기다려 주시고요. 선생님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 많이 가지고 와주세요. 네, 다음 주에는 멀리서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저도 이만 가볼게요. 오늘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와이파이 아나운서 김혜지였습니다.